인색한 스크루지 씨는 오랫동안 자신의 돈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휴가 전날 노인은 아들에게 선물을 사고 싶어하는 조수가 일찍 퇴근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스크루지 씨는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라는 조카의 초대를 거절했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 돈을 기부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노인은 저녁 늦게 사무실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의 침실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고 천둥이 울리고 갑자기 지난 크리스마스에 사망한 동반자의 유령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스크루지 씨는 무서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후에 선을 행하지 않고 일생 동안 사람들을 돕지 않은 것에 대해 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노인이 같은 운명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크루지에게 다른 3명의 유령이 곧 그를 방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 후에 영혼이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했다. 그러나 곧 아이의 유령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스크루지는 지난 몇 년간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법의 도움으로 유령은 그들을 과거로 옮겼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의 어린 소년으로 자신을 보았다. 그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있었고 많은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스크루지 씨는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하던 날 젊었을 때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 후 노인은 자신이 성숙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아내는 울고 있었고 그녀가 그와 헤어지기로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스크루지는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돈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그런 모습을 밖에서 보지 못하고 귀신에게 돌려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영혼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스크루지를 그의 비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온 가족이 가난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모두가 그를 미워한다고 확신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보좌관은 스크루지 씨의 건강을 위해 축배를 했고 그의 아내는 매우 기꺼이 축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조수의 아들이 아팠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스크루지는 아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유령은 노인을 조카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온 가족은 휴일에 만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크루지 씨를 위해 테이블에 자리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이것을 볼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으며 항상 온 가족이 그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유령은 사라졌지만 대신 미래의 정신이 나타났다. 그는 스크루지 씨를 자신의 장례식에 데려왔습니다. 모두가 노인이 마침내 죽었을 때 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평생 동안 아무에게도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스크루지는 그의 도우미가 아들의 무덤으로 꽃을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그것을 볼 수 없었고 유령에게 그를 다시 데려오라고 요청했습니다. 3번째 영혼은 사라졌고 스크루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마침내 더 나은 쪽으로 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시간이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크루지 씨는 1분도 낭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바꿀 시간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가장 비싸고 가장 뚱뚱한 칠면조를 조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스크루지는 도우미의 아들에게 선물을 보냈고 자선단체에 막대한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그 후 노인은 조카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온 가족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스크루지의 비서가 일하러 왔을 때 그는 급여를 인상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노인은 대부가 되었습니다. 스크루지 씨는 그 소년에게 가능한 최선의 치료를 했고 그는 계속해서 건강한 삶을 즐겼습니다. 그 이후로 인색한 노인은 도시에서 가장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었으며 보편적인 사랑과 존경을 얻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교활하고 자기애적인 여우가 울창한 숲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어떤 동물도 그녀를 믿지 않았고 그녀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우는 혼자 있는 것에 지쳤고 그녀는 이웃 학을 저녁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 크레이는 여우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그를 제외하고는
어느 동물도 그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를 설득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우가 그를 가장 친한 친구로 초대했습니다. 크레인은 이 초대에 기뻐했고 잠시 후 방문했습니다. 여우가 만든 수프는 매우 향긋했습니다. 식탁을 차린 후 큰 접시에 음식을 뿌렸다. 여우는 학을 식탁에 초대하고 즐겁게 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은 그런 평평한 접시에서 그것을 맛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리를 접시에 두드리지 못하고 결국 배가 고팠습니다. 크레인은 여우가 그에게 매우 부주의하다고 생각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집의 손님이었고 그의 분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여우는 수프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끝냈다. 학이 곧 떠날 것을 보고 그녀는 그가 저녁 식사를 좋아하는지 믿지 않고 물었다. 학은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배가 고파서 집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크레인은 여우에게 좋은 교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가서 정중하게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미서는 제안에 매우 만족했고 동의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한 크레인은 자신과 여우를 위해 2개의 크고 좁은 주전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식탁을 차리고 음식을 주전자에 담았습니다. 이때 여우가 왔다. 그녀는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학이 손님을 테이블로 초대했고 친구들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우는 좁은 용기에서 먹으려고 했지만 용기가 너무 좁아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두루미는 긴 부리로 편하게 먹었다. 그가 끝났을 때 그는 여우가 성공적으로 먹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레인이 저녁 식사를 좋아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주전자가 너무 좁고 길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크레인도 비슷한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우에게 접시가 너무 납작해서 배고픈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웃에게 너무 부주의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리사는 사과했고 그런 접시에서 그가 먹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크레인은 그녀를 용서하고 앞으로는 그들의 차이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손님이 쉽게 저녁을 먹을 수 있는 큰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때 여우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녀는 그가 여우와 쉽게 식사할 수 있도록 크레인에게 주전자 중 하나를 집으로 가져가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웃은 이 아이디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여우가 자신의 교활함과 독창성을 선행에 사용하면 많은 친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칭찬했다. 여우와 학은 즐겁게 웃었다. 그들은 그 이후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얼마 후 크레인은 따뜻한 땅으로 향하기 전에 이웃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여우는 지루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학의 말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여우는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않고 숲의 다른 동물들 사이에서 진정한 친구를 찾았습니다.